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오늘은 유니티의 3분기 실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유니티 이번에도 실적 발표하고 좀 빠졌는데, 사실 뭐, 빠질만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다. 그래서 한번 뭐,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긍정이랑 부정을 좀 가지고 왔는데, 긍정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점점 기업이 정상화되고 있는 게 보인다. 그 전까지는 사실 비정상이었죠, 비정상. 뭐 런타임 요금 했다가 말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고 뭐 개발자들이랑도 싸우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정상화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럴 만한 게 이제 기존의 이제 CEO 그리고 C레벨 뭐 CFO나 CTO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물갈이가 됐죠. 예,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물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갈이 된 C레벨들이 본인들의 잘못한 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 예, 이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정확한 거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 부분이 그나마 좀 긍정적인 포인트였다. 예. 반대로 부정적인 거는 아직까지 전혀 숫자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예. 가이던스도 그렇고 이번 실적도 그렇고 숫자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게 좀 많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속상한 포인트가 뭐 업황이 안 좋다. 그러니까 다 같이 망한다. 엠페이즈처럼 업황이 다 같이 다운된다. 이거는 그나마 좀 저는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유니티 보면은 엠러빈, 그러니까 완전 경쟁사죠. 엠러빈은 완전 미쳐 날뛰고 있어요. 뭐 40% 올랐죠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옆집 논에서는 미친 듯이 쌀이 나오고 있고, 우리는 뭐 쌀이 뭐 쌀은커녕 뭐 잡곡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죠. 예. 엠러빈을 보면은 얘네는 이제 액션이라는 소프트웨어죠. 예. 그 타겟 광고 똑같은 거예요. 유니티의 그로우 솔루션이랑 똑같은 건데 이게 이제 AI랑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가지고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줘가지고 엄청나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66%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번 분기에 그러니까 우린 뭐 하고 있냐 이거죠. 예.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정적인 게 아닐까. 차라리 망할 거면 다 같이 망해야 좀 업황이 반등할 때 우리가 좀 올라갈 거야. 뭐 이런 희망이라도 있는데 업황이 좋아요. 얘네를 보면은 엠러빈을 보면 업황이 좋은데 유니티만 좀 이러고 있어요. 예. TTD 트레이데스크도 광고 쪽이죠. 얘네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유니티가 지금 뭐 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부정적인 포인트가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이번 분기 매출은 447밀리언. 예. 뭐 크게 뭐 뭐라 할 코멘트가 없는 그런 실적인데 YOY 18% 정도 하락한 거고 QOQ로는 한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정 EBITDA 같은 경우도 92밀리언. 이거는 이제 가이던스 상단을 비트한 수치긴 합니다. 예, 이 정도 나왔고 매출이 YOY 18% 빠진 거는 포트폴리오 재조정. 예, 포트폴리오 재조정 때문이죠. 이거는 뭐 저번 분기랑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쏘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전략적 포트폴리오랑 비전략적 포트폴리오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전략적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YOY 2% 정도 하락하고 QOQ로는 1% 정도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저번 분기랑 아예 똑같고 작년이랑도 똑같고 예, 그냥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빌빌거리고 있는 그런 실적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가이던스는 상회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YOY 5%, QOQ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YOY 6%, 그리고 QOQ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크리에이트 솔루션이 얘네 사실 어,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네가 7, 80%씩 성장하던 애들인데 얘네의 성장도 멈췄다. 그래서 사실 숫자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제 경쟁사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많이 답이 없다. 이렇게 많이 시장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이던스 보겠습니다. 가이던스마저 플랫입니다. 네. 그리고 에비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소폭 하락하는 정도고요. 그래서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코멘트도 그로우 사업,
그로우 사업, 이거 광고죠. 그로우 사업의 수익 회복 시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사 다 같이 이러면 상관이 없다고. 근데 이제 엠러빈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도 굉장히 잘 줬거든요. 그래서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합병을 했으면 어땠을까. 엠러빈이 유니티를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유니티가 거절을 했었죠. 근데 만약에 그때 인수가 됐으면은 유니티 주주 입장에서는 엠러빈의 주식을 받았을 거고, 얘네 지금 거의 YTD로 두 배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뭐 결과론적인 거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도 이제 AI랑 머신러닝 모델 하는데 이제 훈련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에비타에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24년 가이던스는 전체적으로 다 상향을 시켜줬는데 이게 크게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저번 분기에 준 가이던스가 1.68에서 1.69 빌리언인데 70으로 0.01 빌리언 정도 상향을 시켜줬죠. 근데 이게 1분기에 이 정도를 줬었는데 1.8 정도 줬었거든요. 상당 기준. 근데 낮췄다가 소폭 올려준 거예요. 에비타도 마찬가지. 1분기에는 400에서 425밀리언이었는데 2분기에 대폭 수정했다가 약간 올린 겁니다. 10밀리언 정도. 이번 분기에 비트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수치만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뭐 의미가 없는 가이던스 상향이었다. 물론 하향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바닥에서 빌빌 기면서 회복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는 항상 쉐어홀더스 레터를 주죠. 이거를 보면은 좀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뭐 실적 발표에서 다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천천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난 3분기 동안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고 변혁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유니티라는 기업이 많이 망가졌었어요. 망가졌다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비가 다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운드업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코멘트를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우리는 게임뿐만 아니라 뭐 인터랙티브 경험 그리고 개발하는 제작부터 수익화 이 전 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펀더멘탈 자체는 튼튼하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게임 고객을 대상으로 런타임 수수료 이거 난리 났었죠. 이거를 취소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취소를 했고 취소하고 뭐 주가가 올랐었던 것 같은데 물론 다시 내려왔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구독 기반 모델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년 1월 1일부터 가격 인상 들어갑니다. 가격 인상을 도입해서 새로운 관계를 가속화한다. 그 다음에 유니티 6 출시했다. 유니티 6 뭐 저한테도 뭐 구글 같은데 광고 계속 뜨더라고요. 제가 유니티를 봐서 그런지 어찌됐든 본격적으로 지금 출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10월 그 저번 달에는 새로운 CTO가 들어왔죠. 새로운 CTO를 영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CTO는 이제 캔디 크러쉬를 제작한 사람입니다. 어찌됐든 다음에 오늘 이제 CFO 새로운 CFO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CFO는 25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하던 애냐라고 하면은 3D 콘텐츠 그리고 데이터 수익화 디지털 광고 하는 회사의 CFO로 5년 동안 재직을 했다. 그러니까 완전 유니티랑 좀 핏한 기업에서 CFO로 5년 동안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입이 됩니다. 이번 컨퍼런스 콜에도 참여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거는 내년부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뭔 일이 있었냐? 이번 3분기 동안. 9월이었죠. 9월에 런타임 수수료 취소, 그리고 기존 구독 모델로 회귀를 했습니다. 다음에 25년 1월 1일부터 이제 가격 인상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얘네 가격 인상할게 라고 해서 곧바로 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고객은 뭐 24년 8월 7일, 어떤 고객은 뭐 25년 3월 2일, 뭐 이렇게 계약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연장을 할 때부터 이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고객별로 인상 시기가 다르다. 이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에게도 구매, 뭐 갱신, 업그레이드 할 때 적용이 된다. 이게 좀 중요한 게 유니티 6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니티 5를 쓰던 고객이
6로 넘어갈 때 가격 인상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 6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의 5에서 6로 얼마나 넘어갈 건가 이런 전환율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조기 도입률도 증가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니티 6 그리고 가격 인상의 그런 숫자적인 재무적인 것들이 좀 나타나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녹아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10월 같은 경우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니티 6가 출시가 됐죠. 그래서 기존에는 CPU 가지고 하던 거를 GPU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 시간이 최대 4배 정도 향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좀 유니티 6에서 굉장히 많은 혁신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제품 많이 쓸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한 번쯤 쫙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Q&A인데 사실 Q&A에서 짚어드릴 게 크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고 이런 것들을 한번 쫙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제가 같이 읽진 않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만 읽을 건데 이 부분 또 중요했죠. 런타임 전환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숫자적인 영향에만 좀 집중을 한 것 같다. 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 내부 사람들이에요. 니네가 이 런타임 요금 좀 너무 섣불렀다. 이거 뭐 런타임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 있겠지만 플랫폼을 사용하는 여러 너네와 관련된 뭐 개발자들 그리고 퍼블리셔들과의 관계를 생각을 안 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코멘트를 줘라. 그러니까 너네 지금 너무 숫자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오히려 독을 부른 거 아니냐. 인정해라. 이런 내용이죠. 제가 앞에 긍정 부분에서 얘네가 잘못한 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런타임 철회 결정 과정은 런타임 철회 자체만큼이나 중요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얘네가 철회를 어쨌든 결정을 했잖아요. 이 결정 과정에서 고객들이랑 좀 대화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했어요. 예전에 가격 정책에서는 이런 좀 인간적인 관계 요소 이런 것들이 소외가 됐던 것 같다. 그러니까 얘네가 뭐 압도적인 비즈니스를 갖고 있어서 엔비디아처럼 뭐 엔비디아도 소통을 하지만 어쨌든 GPU를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회사면 모르겠는데 얘는 지금 개발자가 있고 광고주가 있고 고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관돼 있는 애들이 많은데 얘네와의 의사소통을 너무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 잘못한 거 인정했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뭐 이런 좀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이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런타임을 철회를 했는데 이 런타임 철회와 유니티 6의 공식적인 출시가 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기존 고객들이 유니티 6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순간부터 가격 인상이 이제 도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니티 6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런타임을 철회를 했기 때문에 유니티 6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런타임을 철회를 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고객 이탈이 되면서 가격 인상 효과가 제대로 안 먹힐 거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가격을 원하지 않으면 유니티 6로도 유입되지 않는 구조였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선 사실 답이 없었다라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제 런타임 폐지하고 나서 이 고객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그 유나이트 컨퍼런스라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런타임 요금이 있었으면 유니티 6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겠다고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 근데 이제 구독 모델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런타임 요금이 폐지가 되면서 이제는 우리 유니티 6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우 급격하게 변화했다. 고객들의 스탠스도 이런 내용이고 현재 유니티 6 같은 경우에는 약 50만 건 이상 다운로드 되고 초기 데이터가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한 가격 인상도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이제 25년 1분기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고객들의 이 타임라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치가 반영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유니티 6로 많은 고객들이 고려를 하고 있고 유니티 6로 들어오면서 상당한 가격 인상을 수용을 하는 거겠죠. 수용을 하면서 들어오면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천천히 이 가격 인상 효과가 드러날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크리에이트가 얘네 성장 동력이었고, 기존에는 한 70% YOY, 80% 이렇게 성장하는 거였는데 지금 YOY 5%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러냐라는 거죠. 네.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굉장히 기대가 있었던 사업인데 기대만큼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 왜 그러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얘네가 반성 타임인데 반성문을 쓰고 있는데 초기 열정이 굉장히 지나치게 큰 야망을 불러일으켜서 이성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3D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 같은 거잖아요. 3D 자산을 만들고 고객들이 이 3D 자산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활용하게 하는 그런 비즈니스인 건데 우리는 이 3D 자산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그런 역할이지 이걸 가지고 뭐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거는 우리의 역량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맞는 얘기죠. 3D 자산을 만들고 이 플랫폼만 만들어주면 되지. 고객들이 이 3D 자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까지 얘네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원래 기존에 이거는 작년부터 있었던 건데 원래는 이 활용하는 것까지 얘네가 그 뭐냐 그 PS 사업부라고 프로페셔널 그 서비스 사업이라고 이것까지 얘네가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답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외주를 줬었습니다. 캡제민이라고 그 뭐냐 유럽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IT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하는 기업인데 캡제미니한테 외주를 줬었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영역은 이 3D 자산을 만드는 영역이다. 나머지는 우리의 역량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또 정확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점점 더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올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 PS 사업부 폐지하고 캡제미니한테 서비스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이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얘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죠. 자, 다음 내용인데 사람들이 이제 플러스에서 조금 낮은 모델이죠. 프로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로 가격으로 이제 갱신을 시작하면서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냐? 언제 드러나냐? 이런 내용이고 뭐 점진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수익성의 긍정적인 요소로 보는 것은 맞는데 조금 기다려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까지가 하나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생성 AI에 대한 내용인데 이 생성 AI는 밑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많은 업체들이 게임용 자산 생성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도 AI 그 툴에 들어가가지고 야 게임 캐릭터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진짜 AI가 캐릭터를 만들어주잖아요. 이게 생성 AI라는 거거든요. 근데 유니티가 하는 게 이건데 지금 AI가 너무 고도화 돼가지고 굳이 너네 걸 안 쓰고 그냥 시중에 있는 AI 툴을 사용해도 캐릭터를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AI가 너무 빨리 진화를 한 게 너네한테는 독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딥마인드로 새로운 환경을 출시를 했는데 물론 아직까지 이네 유니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퀄리티는 낮지만 지금 이 AI 확산 모델 그리고 발전 속도를 보면 너네 곧 따라잡히는 거 아니야? 이게 너네 비즈니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뭐 이런 질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매우 중요한 주제다. 근데 이제 이 AI라는 게 게임을 더 빠르고 쉽게 만들고 더 몰입감 있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유니티는 플랫폼이다 라는 내용이죠. 플랫폼이다.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은 확장성이기 때문에 여러 AI 도구를 통합하는 데 적합한 위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론 AI를 가지고 이 캐릭터를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이 유니티라는 소프트웨어 안에 사람들이 뭘 사용하든 상관없다. 뭐 A라는 제작 툴을 사용해서 캐릭터를 만들고 B라는 제작 툴을 사용해서 캐릭터를 만드는 거 전혀 상관없다. 이 캐릭터들을 가지고 게임을 제작하는 거는 우리 유니티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질 거고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 역할이지 물론 이것도 만들어 주지만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립 지점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협업 환경을 제공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소프트웨어 안에서 게임이 만들어지고 배포하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이번 분기 컨퍼런스 콜을 보면은 기존의 유니티가 하려고 했던 게 너무 방대했어요. 우리는 뭐 디지털 트윈을 우리가 다 해줄 거고, 그리고 그거 뭐죠? 메타버스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방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주제를 파악을 한 거죠. 예. 아, 우리는 이 디지털 트윈 내에서도 이 3D 자산을 생성하는 데 집중할 거고, 다음에 게임에서도 우리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지 이 안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좀 타겟팅을 명확히 했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AI를 통해서 게임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작될 수 있다면 게임 자체가 많아지고 이게 우리의 성장 동력이다. 예,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읽어보시면은 그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장기적인 그런 비즈니스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예. 그래서 좀 요약을 하자면은 톤 자체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주제 파악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업이 바뀌려면은, 그러니까 기업이든 뭐 사람이든 변화가 있으려면은 지금 당장 내 현재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현재 파악, 내 주제 파악은 끝났다. 이제 변화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톤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아직 숫자로 보여지는 게 전혀 없다. 그게 조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얘네가 좀 살아나려면은 가격 인상 효과가 좀 다이나믹하게 내년에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25년 2에서 3분기 정도에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1년은 더 존버하셔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점은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생각할 거는 여전히 엠러빈이에요. 엠러빈이 게임 광고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유니티가 얘기한 거는 이 광고 시장은 승자 독식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 엠러빈이 너무 잘 나가요. 이 부분 하나 생각할 거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니티가 생각보다 중국에 힘을 많이 쏟고 있었거든요. 유니티 차이나라는 그 조인트 벤처도 만들었는데 크리에이트 부분이 엄청 잘 나가다가 확 꺾인 부분이 중국이 꺾이고 나서부터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의 상당 부분도 중국이랑 연동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좀 꾸물꾸물 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예, 완전 바닥을 찍었다가 그래서 중국의 경기 반등이 나타나면 좀 유니티한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중국을 조금 포인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유니티의 실적 요약이었던 것 같고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는 있고 내년을 조금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유니티 실적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